지난해 전국 거점국립대 6곳이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지원자 45명을 불합격 처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거점국립대 10곳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학교는 2024학년도 입시에서 수시 37명, 정시 8명 등 모두 45명에게 학폭 이력을 이유로 감점을 적용해 최종 탈락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떨어진 건 경북대였습니다. 수시에서 19명, 정시에서 3명, 모두 22명이 학폭 감점으로 불합격했습니다. 이어서 부산대 8명, 강원대와 전북대가 각각 5명, 경상국립대 3명, 서울대 2명 순이었습니다. 반면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4개 대학은 당시 학폭 감점제를 적용하지 않아 불합격자가 없었습니다. 올해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폭 기록을 반드시 평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폭 전력이 있는 학생들의 대학 진학은 더 어려워질 걸로 보입니다. 학교 폭력 조치에는 1호 서면 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모두 9단계가 있습니다. 감점 폭은 대학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SBS 박서경입니다. 네, 이번 키워드 학폭 가해자입니다. 실제 지난 2025학년도 경북대학교 입시에서요. 이 학폭 전력 때문에 불합격한 지원자가 22명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사안에 따라 1호 서면 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의 조치를 받습니다. 경북대는 1부터 3호는 10점, 4부터 7호는 50점, 그리고 8호와 9호는 150점을 감점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한 결과 수시 모집에서 19명, 정시 모집에서 3명이 감점을 받아 최종 불합격했습니다. 앞서 전국 10개 교대 역시도 2026학년도 입시 전형부터 이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서울교대와 부산교대, 경인교대 등은 처분의 경중에 상관없이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수험생은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으로 탈락시킬 방침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한 중학교에서 믿기 힘든 충격적인 학교 폭력이 발생했습니다. 학부모는 그날 상황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6월 24일 날 그때 오후 한 3시 좀 넘은 것 같은데 아이가 학교에서 학폭이 발생을 했다. 가해 학생의 폭력은 교실 안팎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폭행, 폭언은 물론 성추행, 대리구매, 갈취까지 이어졌고 신고 후 조사 결과 피해 학생만 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속 있고 폭행은 있었고 거기에 이제 제일 충격적인 거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백초크를 당해서 아이가 기절을 잠깐 했었나 봐요. 그 상황에서 이클립스로 코에다 집어넣고 코에 집어넣었던 거를 다시 입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뒤집어서 바지를 벗기고 대걸레로 이제 항문을 이렇게 가격했다고 하더라고요. 가해 학생은 학급 내 계급을 만들고 자신을 관리자라 부르며 군림했습니다. 직접 폭행할 뿐 아니라 학생끼리 서로를 괴롭히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자기가 직접적으로 한 것도 많지만 다른 친구가 다른 친구를 괴롭히게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전문가는 피해자를 굴복시키는 행위가 매우 악질적인 학교 폭력이라고 지적합니다. 계급에 굴종을 했다라는 건 그 가해자가 이 집단을 완전히 장악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가슴인데 괜히 그랬다가 나 발바닥으로 떨어질 건데 못하죠. 그건 정말 못하는 거예요. 계속 여기 머무르고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스스로는 폭로 못해요. 덫에 갇힌 아이들이다. 학부모들의 분노는 또 있습니다. 수개월 동안 이어진 학교 폭력을 담임교사가 몰랐다는 점입니다. 맨 하위 계급 학생이 상위 계급 학생에게 존댓말을 쓰게 하는 비정상적 문화는 담임교사가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담임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저도 사실 애들이 말하지 않으면 정말 모르는 상황인데 저희 반 안에서 그런 일들이 사실은 그전에 막 어떤 건수가 있거나 그러지가 않아서. 더 나아가 가해 학생 아버지는 동네 커뮤니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가해 학생 아버지는 학생끼리 한 장난이 성추행이라고 단정지어서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여전히 두려운 상황. 가해 학생이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뒤 행정 절차 이유로 피해 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강제 전학 처분이 나왔지만
바로 전학을 가지는 못한다고. 처리 절차가 시일이 필요하대요. 가해자의 학습권을 보장 때문에 학교를 등교를 할 수밖에 없대요. 다시 또 걔가 온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공포인 거예요. 전문가는 학교의 미흡한 대처와 권리 균형의 필요성을 지적합니다. 가해 학생의 학습권만을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피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원격 수업을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학습 공간에서 교육을 받게 한다든지. 교육부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4주간 온라인을 통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2학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학교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학생은 2.5%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조사보다 0.4%포인트 증가한 겁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시기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0.9%까지 낮아졌지만 이후 5년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초, 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피해 응답률이 증가했는데 특히 초등학교 피해 응답률이 5%로 지난해보다 0.8%포인트나 늘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9%로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과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성폭력 순이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SNS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지난해보다 집단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이 소폭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 7.8%는 피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고 답한 학생이 13.7%였고 더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라고 답한 학생도 12%나 됐습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는 대답은 6.1%로 피해 응답률과 마찬가지로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피해 목격 응답률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지원을 위해 상담, 화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관계 개선 지원단을 확대하고 특히 경미한 사안이 많은 초등학교엔 내년부터 관계 회복 숙려 제도를 시범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학생들이 감정 조절 및 관계 맺기 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회 정서 교육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SBS 정성진입니다.